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다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은 주식 기본 영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주식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많은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용어들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PER입니다. PER은 우리나라 말로 주가 수익 비율로 한 주의 주식 가격을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치 투자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고 주가가 5,000원일 경우 PER은 5,000 나누기 1,000을 해서 5가 되는 것입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되거나 싼 종목이 아니라 같은 업종의 평균 PER을 확인한 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이 보이시는 화면은 네이버 증권 탭에 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종목을 클릭하고 나면은 우측에 이런 표가 보입니다. 이 중에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동일 업종 PER이 나오는데 이 동일 업종 대비 PER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평소에 본인이 아시는 다른 경쟁사들의 PER을 확인한 후 투자할 회사의 PER이 그 회사들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PBR입니다.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로 한 주의 주식 가격을 한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치 투자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자산이 2,000원이고 주가가 5,000원일 경우 PBR은 5,000 나누기 2,000에서 2.5가 됩니다. PER과 마찬가지로 PBR도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된 게 아니라 업종 평균 PBR과 비교한 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BR 특징으로는 공장이 있거나 기계가 있는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PBR이 일반적으로 낮고 IT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업종 평균 PBR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치 산업들은 따로 기계나 공장이나 토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산이 없어서 PBR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PCR인데요. PCR은 우리나라 말로 주가현금 비율로 한 주의 주식 가격을 한 주당 현금으로 나눈 값으로 그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순이익이 플러스여도 도산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의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PSR입니다. PSR은 한 주의 주식 가격을 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말 유명한 투자자인 필립 피셔의 아들인 켄 피셔가 만든 투자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매출은 급성장했지만 계속 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지금 쿠팡도 그런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PER 같은 지표로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서 PSR로 가치 측정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ROE인데요. ROE는 연간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ROE가 높을수록 기업이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ROE도 그 당의 ROE만 볼 게 아니라 한 3년, 5년 정도 ROE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아니면은 ROE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비교해서 이 ROE의 추세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인데요.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시설 및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성장을 다 하고 성숙한 기업들은 이익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경향이 많고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배당 금액을 다시 회사의 재투자로 사용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배당을 잘 안 줘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배당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변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이란 해당 회사의 주가에 발행된 총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볼 때 어떤 종목은 뭐 100만 원이어서 비싸다고 하고 어떤 종목은 1,000원짜리여서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기업 간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그 해당 회사의 주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어떤 회사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것이 맞는 비교법입니다. 다음으로는 EPS인데요. EPS는 우리나라 말로 주당 순이익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해당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EPS를 그 주식이 꾸준히 유지하는지 아니면 EPS가 상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PS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늘면 높아지게 되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나 증자로 주식수가 많아지면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PS인데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 순자산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BPS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BPS에는 주가 정보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의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확인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PBR 지표를 확인해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8가지에 대한 주식 기본 용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 용어를 아시면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주식 기본 용어에 대해 공부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해당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 비교할 수 있는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